좀 불편하긴 하지만 내부망과 외부망을 완전 분리하는 것이 최고의 보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망 분리에는 뭐 크게 이제 물리적 망 분리하고 물리적 망 분리가 그렇죠. 구분될 수 있는데 CBC 방식의 뭐 클라이언트 방식이 있고 실제로 이제 서버에 들어가서 서버 쪽에서 작업을 하는 뭐 SBC 방식도 있고, 근데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단절된 부분인데 실제로 망 분리를 하게 되면 보안성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실제 완벽한 물리적 망 분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없는데 이 망 분리를 하더라도 이 망연계라는 걸 통해서 예외적으로 그 망 분리 완전히 하게 되면 업무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망연계를 통해서만 이제 뭐 자료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예외적으로 사용하면서 좀 이제 뭐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운영을 하면서 그런 거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잘만 운영된다면 상당히 보안이 강력한. 정말 그 망불도 사람이 문제네, 사람이. 그죠? 그 예. 운영한 사람이. 자, 그 다음에 그 장민우님, 같은 업종인데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C레벨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 검토하셨던 것 중 보안 강화 및 사용자 불편성을 최소화한 솔루션이나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요? 완전히 상반된. 사용자 불편성이 보안 강화하면 사용자 불편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나마 제일 에이전트리스 방식으로 하시면 제일 네네. 좋은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보안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뭐 C레벨은 아니지만 사용자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보안 퀴즈 같은 네. 그 PC를 쓰다가 중간에 이제 그 자사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이제 퀴즈가 나옵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못 맞추면 계속 이제 귀찮게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고 네. 나타나는 거죠. 그걸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거 맞추려면은 이게 뭔지 내용을 알아야 이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이제 쭉 끌어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한 1분 동안은 내려가 있는데 다시 또 올라가. 그리고 네. 맞추고 이제 주기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내용들을 알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요? 회사에서? 돈이 지금, 아, 네네. 그렇게 하면 이게 큰 영향은 없지만 상당히 귀찮아요. 네. 알 수밖에. 네. 자연적으로 이제 보안이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지금 보안 교육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 하더라도 자꾸 그냥 임원이 그냥 이상한 사이트 가가지고 막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메일 박아 링크 클릭해버리면 말짱 도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그러니까 재미없게 막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식이건 아니면 또 좀 게임같이 뭔가 평소에 네. 뭔가 좀 재밌는 뭐 게임하듯이 한 사내에서 가지만 더 뭔가, 말씀드리면 이 보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들을 기업 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네네.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디테일이 좀 중요하다고 본인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하더라도 일대다의 뭐 일방적인 그런 교육이 그렇죠. 아니라 뭐 퀴즈를 내고 맞췄을 때 뭐 상품으로 뭐 네네. 볼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상당히 열의가 있고 이제 눈이 똘망똘망해지거든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주님, 보안은 현업에서는 업무에 제약을 가하고 매우 귀찮게 만드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요것도 제가 네네.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현업을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이 취지를 좀 길더라도 좀 명확하게 네. 좀 설명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좀 이 업무가 이제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 목적, 취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배경이나 필요성 등을 좀 이제 좀 자세하게 네. 좀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냥 궁금해서 어떻습니까? 보통 회사에서 가장 보안에 취약한 계층이나 직급, 부서, 누굽니까? 어떤 쪽이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 회사가 아니라 일반적 회사 볼 때,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 회사는 아닙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아. 절대 저희 회사는 아니고 그럼요. 제가 이제 주로 나가서 네네네. 이제 점검이나 이런 거를 했던 그런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일반 사원들은 없습니다. 네. 팀장급도 별로 없어요. 네. 다 임원급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 이분들만 잘 케어하면 사고가 네. 한 90% 이상. 저는 임원급 중에서도 부서에 따라 약간 그 경중의 차이가 있나요? 하면 어떤 부서가 특히 어느 분야에 맞는 임원들이 영업 영업 쪽. 네.
근데 영업 중에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네. 통제도 어렵고요. 어,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관리를 벗어난 점점 멀리 있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취약한 부분이 본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 의식이 상당히 고취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기 있는 지점에 있는 아니면 공장, 지방에 있는 공장, 특히나 생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가 관리하는 포인트가 점점 멀어지고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보안 네.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그러면 영업,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90년대 사이베이스에서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때 인터넷이 막 나왔을 때요. 그때 제가 그 플레이보이 사이트 가가지고 그 사이트 엠팩 그 사이트를 제가 다운로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거를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그냥 정말 끈질기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드가 터져버린 거예요. 제 하드가, 제 PC 하드가, 회사 하드가. 근데 사장님께서는 제가 영업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 줄 알고 저는 오히려 회의 시간에 칭찬해주고 그래가지고 제 PC만 좋은 걸로 다시 바꿔주시고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영업의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네. 자, 그 다음에 한규건님, 랜섬웨어 차단 역할이 차세대 방화벽의 역할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샌드박싱을 기본 기능화하는 APT 솔루션의 역할을 봐야 되는지요? 저 부분은 네. 그 저희가 차세대 방화벽을 검토하게 된 게 랜섬웨어 때문에 이제 검토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랜섬웨어는 검토 막바지에 가면서 사실은 뒤쪽으로 조금 빠졌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니까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해서 모든 랜섬웨어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커버하려면은 그 비싼 라이선스를 모두 다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기에는 뭔가 모를 위협이 있다고 봐지고 그거를 또 보고를 하면서 네. 랜섬웨어 100% 차단할 수 있습니다. 도입해야 됩니다라고 보고하기에는 좀 많이 위험이 있어서 사실은 랜섬웨어 관점보다도 랜섬웨어가 아닌 그 알 수 없는 몰웨어 관점에서 그렇게 100%로 보지 말고 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정상원님, 오탐이나 과탐과 같은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사람도 많지 않은데 뭐 이런 거 때문에 다 일일이 분석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실 근본적인 다들 있는 문제죠. 이런 것들은 네. 다 고민들이고 그죠? 또 이제 관제 쪽에서 할 때 음. 처음에 디폴트로 뭐 IPS라든지 웹방화벽, 방화벽 그런 로고들을 다 이제 관제를 통해서 이제 통합 로고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네네.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오탐도 많고 과탐도 많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보통 이제 합니다. 네. 그 하는 기간이 좀 이제 긴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된 룰을 계속 이제 가져가야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어떤 업체들은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오탐이나 과탐들을 이제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네. 될 거예요. 대부분의 관제에서 실제로 이제 현업 관제 보는 이제 관제원들 보통 이제 실제 인터뷰나 이제 내용을 보면 네. 말씀하신 것은 좀 어떤 정책 룰에 이제 맞춰서 이제 그 문제점들을 뭐 과탐되는 것들을 이제 등록해주고 그걸 필터링하고 또 등록하고 필터링하고 그러는데 네. 어느 수준이 다 넘어가면 그게 안 돼요 또. 음. 그래서 그 관제 요원의 그런 전문성이라는 게 네. 그 오랫동안 그런 관제 로그들을 보고 관리했던 그런 그 경력에 의해서 많이 좌우지우지되고 좀 직관에 의해서 많이 되고 네. 그런 패턴들을 많이 이제 그 인지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좀 그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실제 어떤 해결 방법이 딱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는 요즘에는 않아요. 그냥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이제 병렬로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비용이 그렇죠. 싸지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필터링 하지 않고 다 봤습니다. 다 아. 봤고 그 시나리오를 짤 때 네. 거기에서 처음에 무의미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각 정보 이게 단말에서 가져온 것들을 이게 합쳐가지고 결국엔 좀 이게 어떤 위험한 요소라고 이제 판단되는 그런 정보들로 이제 가공을 해서 이게 당구단자나 이렇게 얼럿을 띄워주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이제 받아놓고 네. 거기서 어떤 위협이라고 판단돼. 처음에는 단일 뭐 오케이. 처음에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두 개가 모였을 때는 한 30% 의미가 있으려나? 네. 근데 이게 한 10개 장비에서 모인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네요. 아 이건 위협이다. 네. 그게 이제 보통 이 심이라는 장비에서 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네. 자, 그다음에 김영목님께서요. 온프리미스 환경과 IDC 사용 환경에서 보안 담당자가 고려할 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뭐, 그 IDC 환경을 보통 한 번씩은 고려하게 되는 건 같습니다. 그 회사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할 때 한 번씩 고려들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보안 담당자가 요즘 뭐 사이버 세상이고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으로 볼 수 있고 하지만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 가끔 답답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격 관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허성현님께서는 이분 약간 다른 건지 방화벽의 중요성을 알지만 갖추지 않은 기업 아직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방화벽 다 있지만 아직 차세대 안 가는 게 많을 텐데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공격해야 될까요? 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요즘에 거의 다 있는데요. 거의 차세대 방화벽 다 있습니까? 아, 차세대 말고 아, 방화벽. 그러니까 방화벽은 네, 있는데 방화벽은 있는데. 방화벽 있는데 그 네. 차세대로 뭔가 그걸 이제 여쭤보시면 끄집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네. 이제 그 기존 방화벽에서 할 수 없었던 요소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랜섬웨어가 좀 좋은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겠는데요. 그건 너무 좀 직관적일 수 있고 네. 실제로 그 내부 그 이제 담당자가 이제 경영 C 레벨 쪽에 이제 보고를 해서 어떻게든 의사결정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전체적인 기업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이렇게 그 리스크를 가지고 좀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리스크라는 부분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내부 자산의 어떤 시스템이나 환경들이 네. 지금 대부분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 좀 많이 좀 낙후되어 있고 좀 노후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트렌드한 어떤 APT 공격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랜섬웨어나 네. 그런 분들과 같이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보고나 그 보고서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같이 넣어주는 게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호쿠님 차세대 방화벽 POC 진행 시에 보안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그래서 POC를 할 때 뭐 어떤 포인트 같은 거를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관제를 할 때 그 어떤 정책을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정책을 매겼을 때 사용자 단의 어떤 이슈는 없을 것인지 실제로 저희가 POC를 진행하면서 아까 전에 오탐제가 실제로 하나 있었습니다. 뭐 회사에 차세대 방화벽을 달아놓고 저희가 이제 쭉 관제를 했습니다. 했더니 비트 토렌토 사용자가 한 명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씩씩거리면서 갔죠. 이거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용해서 씩씩거리면서 달려갔습니다. 네. 달려가서 문을 벌컥 열고 임원 아니죠, 그분은? 아 임원은 아닙니다. 네, 임원 그러니까 급 씩씩거리죠. 좀 되는데 그래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저희는 네. 이제 당당하게 찾아갔죠. 네, 네. 왜 그걸 사용하십니까? 아. 그런 프로그램 모른다, 아예 모른다. 아, 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컴퓨터를 이제 뒤져봤죠. 근데 실제적으로 설치된 것도 없고 프로세서 뜨는 건 없는데 방화벽에서는 이제 패킷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처음에 당당하게 갔다가 실제적으로 아. 없는 걸 보고 약간 그렇겠네. 위축이 머쓱해졌네요. 됐죠. 머쓱해졌죠. 그래서 이제 업체 변대사에 물어봤더니 차세대 방화벽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그 구분을 하지만 그게 어떤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패킷에 왔다 갔다 하는 주기라든지 그런 걸 보고 따지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알고 봤더니 데이트 온 메신저였습니다. 메신저가 업데이트하는 그런 규칙이 비트 토렌토의 규칙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게 오탐을 한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렇네요. 뭐가 발견됐다고 해서 당당하게 갈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것들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진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뭐 그런 게 중요하지 딱 세팅한 게 아니라. 자, 오늘 질문 굉장히 많은데 오늘 질문들을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스태프 지금 화면 좀 송출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토크 IT 사이트 보이시죠? 여기 좀 요게 있는데요. 지금 회원으로 좀 가입하셨을 건데 그러면 오늘 방송 들으시면 여기 보면 그 포럼이라고 있거든요. 다양한 포럼인데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보안 포럼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보안 포럼에요. 보안 포럼에는 다양한 기존에 있던 보안 관련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 다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것이 이제 내일이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질문들이요. 오늘 질문들에 대한 것을 세 분이랑 또 두 번째 시간에 전문가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댓글로 좀 달아주실 용이 있으시죠? 어떠세요? 네. 세 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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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속하셨으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들한테요, 그 알림이 갑니다. 토크아이트 앱도 있거든요. 앱을 깔아치면 모바일로 알림이 가고 또 이메일로도 알림이 가고 여러분 또 이분들한테 또 이제 또 게시글 하면 또 이분들한테 알림이 가고 그런 식으로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방송 끝나고서 요 지금 뜨거운 지금 요 열기가 계속해서 이제 포럼에서 보안 포럼에서
그 게시판에서 계속해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금방 쑥 갔죠. 네, 시간은 초과됐어요, 지금요. 네네. 자, 팀장님부터 느낌 잠깐 짧게. 네, 오늘 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뭐 전달하는 자리보다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어떤 우리 전반적인 보안이나 이런 사항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였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네. 또 다른 세션에서 좀 나와서 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자, 팀장님. 네, 처음에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상당히 긴장이 되고 떨리고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완화가 됐던 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네. 대해주셔서 네.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좋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고 향후에도 뭐 이런 뭐 자리가 있다면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네. 할 수 있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네, 사실 여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사전에 뭐 스크립트라든지 뭐 어떤 사전에 뭐 어떤 그런 질문지를 하나도 안 주셔가지고 그렇죠. 뭘 질문할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네네네. 사실 나름대로는 이게 좀 했는데 아, 예상 질문이 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진짜 좀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네네네. 또 이게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좀 더 준비를 더 해가지고 아, 잘 답변할 수 있었는데 네네네. 근데 요새 뭐든지 다이내믹하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요새 스태틱한 것은 요새 점점 뒤떨어져.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할지는 네네. 몰랐죠. 근데 왜냐면 제가 몰라요. 제 자신은 제가 모르거든요. 저도 어떤 질문할지 몰라요. 저도 하다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좀. 네, 팀장님. 네, 여기에 이제 출연 요청을 받기 전에 그 관련된 세션들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전에는 토크 IT라는 걸 몰랐는데 출연하고 보았더니 제가 봤던 게 토크 IT였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사실 현장의 세미나를 하루든 반나절든 시간을 내서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서비스라고 할까요? 이런 콘텐츠가 생긴 게 상당히 IT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유익하고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었고 앞으로도 많은 제가 시청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토크아이티가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토크아이티 2.0 돼가지고 지금까지 주로 어떻게 보면 전문 기업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세 분처럼 시청자분들 거의 그런 분들인데 현업에 있는 분들이 시청자로만 있다 어떤 때는 여기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떠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그런 전 문화를 좀 내년부터는 좀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포럼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저도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저한테 피드백 하시면 같이 나와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